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포항은 해병들의 고향입니다. 1950년 7월 유엔군 최초의 상륙작전이 펼쳐진 곳이자 해병이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영일만에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이곳 포항 영일만에서 해병대와 함께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나이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용맹한 상륙부대, 초대 해병대원들의 꿈이 담겨 있는 마라도 하면서 우리 군의 발전을 기념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오늘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해병대 1기 이봉식 님이 국교에 대한 명세문을 낭독하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애국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적 해병의 친필을 직접 받으셨던 이봉식 님께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를 지키는 최선봉에서 기꺼이 젊음을 바친 모든 해병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호국연령과 참전유공자들의 헌신, 유엔군 참전용사와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해병용사 여러분, 우리 해병대에는 혁혁한 공로와 용맹한 만큼 자랑스러운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1950년 8월 통영 상륙작전으로 귀신 잡는 해병이 되었습니다. 창설된 지 1년 만에 성공시킨 한국군 최초의 단독 상륙작전이었습니다. 무적 해병이라는 이름은 양구 도솔산지구 전투 승리로 얻은 명예로운 칭호입니다. 지금도 서북단 서해 5도에서 최남단 제주도까지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우리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해병대가 있습니다. 이제 해병대는 48년 만에 다시 날개를 달게 됩니다. 올해 12월 항공단이 창설되면 우리 해병은 드디어 입체적인 공격 능력과 기동력을 갖추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능력으로 대처하며 어디서나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해병대 항공단 창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8년 7월 순직한 고 김정일 대령, 고 노동환 중령, 고 김진화 상사, 고 김세영 중사, 고 박재우 병장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해병의 용맹과 자부심은 전우애와 희생으로 이뤄낸 값진 승리입니다. 무적 해병의 신화를 만들어 온 해병 영웅들의 헌신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우리 군은 아프간에서 미라클 작전을 펼쳐 아프간인 특별기여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출했습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서 외교부와 국정원 등 정부기관들과 함께 면밀한 작전 계획을 세웠고 어린아이들을 위해 젖병과 분유까지 준비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기 위해 의료진이나 경호요원, 승무원 등 작전 요원들은 비행시간 내내 탑승자들을 보호하며 서 있었습니다. 아프간에서 다른 나라의 대사관과 군의 활동을 지켜보았던 공수비행대대 편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생각보다 많이 강해졌고 오늘도 강해지고 있는 중이라고 느꼈습니다. 해보지 않았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던 작전이었지만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희생자 없이 강한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국방력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솟아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땅과 바다, 하늘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국민과 장병들의 의지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내겠다는 우리 군의 헌신이 오늘 우리 국방력을 세계 6위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국방개혁 2.0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왔습니다. 최첨단 국방과학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고 민간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40년간 유지되어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 폐지하여 훨씬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며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이지스함과 SLBM을 장착한 잠수함에 이어 광활한 해양 어디서나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3만톤급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며 대양 해군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군은 순우리 기술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품을 완성했습니다. KF-21 보라매는 마하 1.8의 비행 속도와 7.7톤의 공대질 미사일 무장 탑재력으로 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군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기반으로 최첨단 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초연결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합공중방어체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무인 항공전력도 정찰과 통신중계와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국방우주 개발을 넘어 국가우주 개발 시대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전 체계, 정찰위성, 우주발사체용 고체 추진기인과 기술 역시 거침없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미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의지를 다시 확인했고 우리는 전환 조건을 빠르게 충족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직 우리 군 전력으로만 피스메이커 상륙작전을 국민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육해 공군과 해병대가 함께 펼치는 미래 합동작전에서 나라를 지키는 강한 안보의 힘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직한 우리 국군의 면모를 국민들께서 충분히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는 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총 55조 2천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17년보다 37% 정액된 수준입니다. 특히 첨단 기술의 핵심 전력과 차세대 무기 개발을 위한 R&D 예산을 더욱 대폭 늘려 4조 9천억 원을 책정했고 실전 훈련을 위한 가상현실, 정강현실 모의훈련 체계도 확대했습니다. 국내 방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노력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병장 기준 봉급으로 67만 6천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2017년 기준 최저임금 수준이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급식 단가도 11,000원으로 늘었습니다. 18개월 복무기간 단축은 올해 12월이면 완료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 장병들의 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처럼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군 스스로도 고강도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군 혁신의 핵심은 인권입니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맺어진 전후에야말로 군의 사기와 전투력의 자양분입니다.
장병들은 조국 수호의 사명감으로 임무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 인권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하는 것이 강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지난 8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귀향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장진호 전투 영웅 고 김석주 일병과 고 정환조 일병을 포함한 68분의 용사를 고향 땅에 모셨습니다. 영웅들이 꿈꾸던 나라는 평화와 번영으로 넘실대는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세계와 손잡고 영웅들이 꿈꾸던 나라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유엔과 함께 자유와 평화를 지켰고 이제는 유엔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 가입 2년 만인 1993년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처음 소말리아에 공병대대를 파견했습니다. 지금은 레바논의 동명부대, 소말리아 해역의 청해부대, 아랍에미리트의 아크 부대와 남수단 한빛 부대가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19개 파병부대의 깃발이 고공 강화와 함께 포항의 하늘에 자랑스럽게 풀려졌습니다.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고 있는 파병 장병과 가족들께 위로와 격려 인사를 전합니다.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 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군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더 큰 신뢰와 사랑으로 넘넘한 우리 장병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군과 함께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